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영상 하나 올리고 나서 실제로 분양을 언제 하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남은 5개 단지 중에 절반이 넘는 무려 3개 단지의 분양이 임박했다는 소식이에요. 심지어 지금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천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점이 낮아도 주택이 한 채 있어도 당첨이 가능한 단지가 무려 이 3개 단지 중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입지가 괜찮은 3단지의 분양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3단지가 바로 S1, S4, S5 이렇게 3블록인데요. 동시 분양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쯤 분양을 할 예정인지 최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천에 거주 안 해도 되고 가점이 낮아도 되고 주택이 한 채 있어도 상관없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분양이 임박한 3개 단지는 어떤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시세 차익,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8억 원의 차익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마지막으로 저가점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청약을 해야 당첨될 수가 있는지 청약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볼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10월에 일반 분양 큰 장 열리나. 힌트가 하나 나왔죠. 10월에 열리나. S1, S4, S5 블록 3곳 분양가 심사 서류 접수했다. 세단지 세대수를 합치면 1698세대죠. 대우 컨소시엄은 3개 단지에 대해 동시 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 컨소시엄에서 3개 단지를 다 분양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몇 달 텀으로 분양을 할 줄 알았는데, 분양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대우 컨소시엄에서 3개 단지 동시 분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3단지에 분양가 심사 서류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우리가 얼마에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평당 2,700만 원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거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사해 주세요 라고 서류 접수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가격으로 분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가격은 건설사에서 원하는 가격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아니면 많이 다운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좀 쳐낼 거예요. 이렇게 분양가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3, 4개월까지도 걸려요. 정말 늦으면 1년도 걸리는데, 원래 지정타가 올해 안에 대부분 다 분양을 할 예정이었어서 제 생각에는 10월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보장은 못해요. 분양이라는 거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과천 지정타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S6블럭이 분양을 했었고, 분양가 심사를 해서 비슷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면 무리 없이 분양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이 3단지를 동시에 분양을 하면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어디를 청약해야 되지? 셋이 비교를 해서 제일 좋은 데를 청약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동시에 청약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각각 청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당첨 발표일을 달리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분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청약은 3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시 분양을 하는 이유는 분양에 걸리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점점 뭔가 이 정부의 정책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건설사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버리고 끝내려고 3개 단지를 동시에 분양을 추진하는 겁니다. 올 10월에 로또 당첨되시는 분 정말 많겠죠. 자, 이 3단지의 평형 배정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발음 어렵죠?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뒤에서는 계속 그냥 S1블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전용 74, 전용 84 이렇게 두 평형이 있어요. 대형 평수가 없죠. 대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85 초과 평형만 추첨 물량이 있고, 추첨 물량이 있어야 저가점자나 1주택자는 당첨이 가능한 건데 없기 때문에, 여기는 85 초과가 없죠. 없기 때문에 저가점자 1주택자는 여기는 당첨 불가하다. 두 번째, S4블럭은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어렵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이름 되게 길어요. 점점 아파트 이름들이 복잡해져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좀 대형 평수 위주로 있습니다. 84가 가장 작고요. 99, 105, 120 이렇게 대형 평수가 상당히 많죠. 대형 평수가 전체 물량의 43%. 이 저가점자나 1주택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S5블럭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평수 위주로 있습니다. 84, 99, 107. 제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 드릴 때 과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고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형 평수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5구 타입 이런 것보다 8사를 넘어가는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맞죠?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8사, 전용 8사면 작은 평수예요. 보통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용 8사가 좀 큰 평수죠. 과천에서는 큰 평수가 아닙니다. 잘 사는 지역일수록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이렇게 세 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청약할 수 있는 건가? 제가 한 달 전쯤에 올렸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든 분양단지 다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에만 거주하시면 서울, 경기, 인천 안에만 거주하시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이 바로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지금부터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왜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갈 거예요. 혹시 내가 과천에 거주하지 않아서 가점이 너무 낮아서 주택이 이미 한 채 있어서 유주택자여서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첨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요. 전 다른 데 거주하고 있어요. 수원에, 화성에 이런 데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첨이 가능한가요? 당해 마감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해 마감 청약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당해 마감된다. 당해 마감된다는 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으로 정원이 차서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다. 당첨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청약들은 당해 마감이 대부분 되죠. 당해에서 미달되지 않는 이상. 근데 대부분 인기 많은 아파트들은 미달될 수가 없고 그 지역 사람들, 해당 지역 사람들로 꽉 차버려서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분양은 이래요.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는 곳들이 있어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당해 우선 100%가 아니에요. 아니고 당해는 30%만 배정을 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사람들은 30%만 가져가요. 나머지 그럼 70은 누구한테 주느냐? 수도권에 거주하는 누구나. 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도, 서울,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 이 수도권에만 거주하면 70%를 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뭐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란 지금 가장 유명한 곳은 앞으로 분양하게 될 3기 신도시 있죠?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무슨 아파트를 한 개 분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넓은 땅을,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가 없던 땅을 국가가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단지들을 어떻게 분양할지, 그리고 뭐 학교는 어디에 만들지, 일자리는 어디에 조성을 할 거고, 녹지는 어떻게 할 거고, 도시계획을 쭉 짜서 이 많은 단지들을 수년에 걸쳐서 하나씩 계속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곳 많이 있죠. 뭐 미래뿐만 아니라 다산신도시 남양주에, 하남 가밀, 별내, 수원 광교,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앞으로 분양할 용인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왕숙, 교산, 창릉 등등,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이 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딘가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여러 단지를 이렇게 분양하는 곳들은 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들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당해 30%, 뭐 미래 같은 경우에는 하남 30%, 기타 경기 20%, 나머지 기타 수도권 50%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요. 그래서 70%는 당해 아닌 사람들한테 배정이 된다.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셔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으시고 당해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점. 저는 가점이 20점밖에 안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가점 100%로 선발하잖아요. 제가 투기과열지구를 청약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투기과열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100%로 선발을 해요. 청약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점 20점인 분이 지원하시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들이 있어요. 38평, 40평, 50평 이런 평수들 있잖아요. 이런 평형들은 투기 가열지구라고 하더라도 가점 100%가 아니고 가점 50, 추첨 50으로 선발을 해요. 추첨이 50% 있다는 거죠. 절반은 추첨으로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벨라르테 같은 경우 전체 물량의 40%가 85제곱미터 초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죠, 비율이. 그래서 가점 낮으신 분도 가능하다. 저는 주택이 있어요. 유주택자예요. 유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당첨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네, 당첨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가점 낮으신 분이랑 비슷해요. 1주택자의 한 해 당첨 가능해요. 2주택 이상은 안 됩니다. 본인이 1주택만 가지고 있다. 이 1주택이 투기과열지구든 조정지역이든 비규제든 상관없이 1주택자면 당첨 가능해요. 1주택 처분 조건을 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거를 막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을 처분하겠다라는 조건을 걸면 이사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새 집으로 청약받아서. 이 경우에는 입주 후에 6개월 이내에
요걸 팔아야 돼요. 기존 주택을. 새로 분양받은 주택이 보통 3년 뒤에 완공이 되죠. 내가 올해 분양받으면 3년 뒤에 완공되잖아요. 그때 입주하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죠. 다만 요거는 가점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요 추첨만 들어가셔야 돼요. 추첨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점자와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에 하나여 당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종합하면 수도권에만 거주하고 다주택자만 아니면 당첨 가능성이 유불리는 있지만 다들 있다. 자, 이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이라는 거죠. 그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 3개 단지 입지 분석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서 이 3개 단지가 어떤 입지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고요. 위치를 보시면 위에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죠. 아래는 인덕원역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4호선, 4호선역 사이에 4호선이 하나 더 들어와요. 이쪽에 4호선이 들어옵니다. 이쪽은 대부분 업무지구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지도로 볼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일자리,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어우러지는 한 일종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구획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아파트예요. 다. 일자리는 이쪽에 많죠. 대부분 일자리는 북서쪽에 많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북서쪽에 일자리가 많이 위치를 해 있다. 지하철도 서쪽에 위치를 합니다. 상권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곳이 입지가 좋겠어요? S4, 5, 8 이런 곳들이 핵심 입지죠. 이 일자리와 지하철과 상권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머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보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이 됩니다. 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직주 근접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체가 일자리 구역이에요. 여기 일자리가 2만 개가 들어와요. 보통 우리가 교통을 따질 때 주요 일자리의 접근성이 어떤지를 많이 보죠. 뭐 강남이나 을지로나 여의도나 이런 곳들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교통이 얼마나 좋냐를 따집니다. 뭐 산에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교통이 좋은 게 아니죠. 주요 일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교통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곳은 어때요? 일자리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죠. 이 지식정보타운 안에 일자리가 들어와 있어요. 직장, 주거지역이 근접한다. 이러면 주택이 좋은 입지가 되는 건데 뭐 이건 직주 근접을 넘어서 직주가 그냥 같이 있죠. 직주 합체죠. 합체. 아주 좋은 거죠. 주택 입장에서는 2만 개의 일자리와 같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도 일자리가 많지만 이 외부의 교통 및 일자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4호선 신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기 편합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이게 과천 정부청사역인데 GTX 과천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GTX-C 과천역이 한정거장이라 한정거장 가서 GTX로 갈아타고 양재 그 위에 삼성까지 갈 수 있어요. 삼성역을 15분이면 갑니다. 양재 12분. 이거는 여기서 출발했을 때예요. 과천역에서 삼성까지 5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총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다. 코앞이죠, 코앞. 과천은 강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재는 12분, 사당 8분, 4호선 타고 세정거장 가면 사당. 인덕원은 2분. 인덕원에도 일자리 많습니다. 인덕원은 이 인덕원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덕원역이 지금은 4호선 하나밖에 없는데 월판선이 이렇게 지나고요. 인덕원 동탄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동탄까지 가요. 이 월판선은 판교까지 갑니다. 판교 여기 있죠? 이 판교까지 청계, 서판교, 판교, 세정거장이면 갑니다. 한 20분 정도면은 도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일자리 많은 지역들, 양재, 삼성, 판교 이런 곳들을 다 20분, 15분, 10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도 일자리가 2만 개 있고요. 완전 일자리 부자예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S1, 2, 4, 5, 8. 자, 이 S6은 얼마 전에 분양한 프루지오 벨라르테고요. 이 나머지는 뭐 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에요. 1, 2, 4, 5는 민간 분양이고 이 8은 공공 분양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하는 총 5개의 단지 중에 S1, S4, S5 세 단지가 이번에 동시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지가 분양하고 나면 남는 단지는 S2, S8 이렇게 두 단지 남겠죠. 근데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첨제가 존재하는 분양은 S4, S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분양을 놓치면 저가점자 그리고 1주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추첨제밖에 청약 못하시죠.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시면 과천 지정타에서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자, 일자리는 어디 있겠어요? 북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일자리 구역이에요. 상업시설은 딱 여기 있어요. 지하철은 어디 있어요? 별표해 놓은 곳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요. 자, 지하철, 상업시설, 일자리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딱 봤을 때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예요? 이 정도까지 알려드렸으면 아셔야죠. S4죠. S8이죠. 그 다음 S5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S1, S2인데 S1, S2 같은 경우에는 역과 멀어요. 상업시설도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나름 여기가 괜찮은 부분이 이 S1, S2는 자 크게 보시면 이 S1, S2에서 현재의 정부 과천청사역, 미래의 GTX 과천역이 될 이 지하철역까지 도보 15분 정도면은 갈 수 있다. 이것도 뭐 그리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보로 GTX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레미안 슈르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바로 밑에 들어오는 신축이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4억인 이유가 뭐예요? 이 GTX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S1, S2도 좋은 입지라고 봐요. 그 중에서는 S1이 S2보다는 더 상위이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번에 분양하는 S1, S4, S5 이 세 단지의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상업시설, 지하철, 일자리가 모두 가장 가까이에 위치를 하는 S4, 그 다음 S5 약간 위쪽으로 떨어져 있지만 더 위쪽으로 가면 GTX를 바로 도보로 탑승할 수 있는 S1 세 단지 모두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단지는 현재 기준으로 시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주변 단지를 참고해서 현재 시세를 구해서 분양가를 빼면 시세 차익을 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단지가 주변 단지를 참고해 보니까 10억 정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뭐 9억에 나왔어요. 그러면 1억 싸게 분양받는 거죠. 이게 시세 차익이에요. 이런 경우 시세 차익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참고로 할 단지는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프루지오 벨라 S6블럭이죠. 여기랑 이 S1, S2 위쪽에 레미안 슈르라고 2008년에 완공한 구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 두 단지를 참고로 해볼게요. 또 이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는 08년도 준공임에도 불구하고 GTX 과천역 역세권이라 현재 전용 8사 기준 약 15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08년 준공인데 상당히 세죠. 그리고 이 S6 프루지오 벨라르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한 13억 정도를 예상을 하죠. 전용 8사 기준 마찬가지로. 자, S4를 먼저 보겠습니다. S4 대우 프루지오 같은 경우 벨라르테 S6보다 상위 입지죠. 더 좋죠, 입지가. 상업지역, 지하철, 일자리에서는 훨씬 가깝고 소각장에서는 반대로 더 멀어요. S6에 비해서. 이 단지는 레미안 슈르보다도 조금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여긴 구축이니까요. 보수적으로 해도 16억 정도는 형성하지 않나. 그 옆에 있는 S5 같은 경우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1은 S4, S5에 비하면 조금 역에서 멀죠. 상권에서도 멀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역과 도보권이에요. 또 GTX역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 바로 위에 있는 레미안 슈르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억 정도 형성하지 않을까. 자, 정리해 볼게요. 분양가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자,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평당 2,371만 3천원인 프루지오 벨라르테보다 얼마나 분양가가 인상될까? 대우 컨소시엄은 평당 2,700만원 정도로 넣었다, 신청했다라는 소문은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2,700만원보다는 반드시 아래로 분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S6블록보다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전 단지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이 분상제가 적용이 되면 땅값이 좀 더 비싸고 위치가 좋다고 해서 더 비싸게 분양하지를 못해요. 그냥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 그걸 참고해서 벨라르테도 2,371만원 정도의 분양을 한 거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 어디에 위치를 하든 간에 분양가가 크게 오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올라봐야 뭐 한 2,400, 한 2,500 이내로 분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넉넉히 잡아서 2,500에 분양을 한다고 해봅시다. 2,500에 분양을 하면 평당 2,500만원 33평이면 8억 2,500 정도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높게 잡아서 8.5억 정도의 전용 8사 기준 분양가는 약 8.5억 원인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현재 기준 시세를 보면 S1, S5 단지는 15억 원, S4 단지는 16억 원이죠. 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단지를 8.5억 원에 분양받으면 차익이 얼마예요? 6.5억.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8.5억 원에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은 얼마예요? 7.5억이죠.
여기서 이제 평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세 차익도 커지기 때문에 84보다 한 단계 큰 99 타입부터는 시세 차익이 8억 원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의 힘이에요. 정말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효과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세 차익이 크고 당첨되면 대박나고 인생 역전할 수도 있다 알겠는데, 그럼 고가점자들이 엄청 몰리겠죠. 가점 깡패들 엄청 몰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가점자 1주택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점 84점인 분들이야 걱정 없겠지만, 가점 20점 30점 또 주택 한 채 있는 1주택 처분 조건 걸고 청약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점이 낮거나 아까처럼 20점이거나 주택이 한 채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가점자와 1주택자는 85제곱미터 이상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왜? 85제곱미터를 초과해야 추첨이 50% 있다. 가점이 낮거나 1주택인 사람은 가점제로 당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점제로 당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첨 50%를 노려야 되고, 추첨 50%는 어디에만 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에만 추첨 50%가 있기 때문에 저가점자와 1주택자는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을 청약하셔야만 한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는 3개 단지 중에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이 존재하는 단지가 어디였죠? 85 초과 전체 물량의 43%, 85 초과 전체 물량의 43%, 어디예요? S4블록 대우프루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S5블럭 과천 대시양. 이 두 단지는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가점자 1주택자 분들께서 S4블럭에서는 99AB, 105A, 120A 타입, S5블럭 과천 대시양에서는 99AB, 107A 이렇게 3개 타입을 청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평형 이외의 평형에 청약하시면 당첨 가능성이 없다. 아예 없다. 아쉽게도 S1블럭은 85 초과 평형이 없죠. 여긴 청약 하나만 하고요. 그러니까 자, 결론, 저가점자 1주택자분들 어디에 청약한다? S4, S5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에 청약한다. 자, 이렇게 저가점자 1주택자 당첨 전략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10월 예정된, 10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긴 한데, 동시에 분양하는 이 3개 단지를 모두 청약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동시 청약해도 당첨일을 다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3개 다 청약이 가능해요. 골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 실수가, 이제 같이 한다고 해서 한 군데만 청약하셔야 되는 줄 알고 한 군데만 청약하고 나머지 청약 안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3개 다 청약 가능하니까 다 쓰세요.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단지 당첨되셔서 로또 1등에 버금가는 시세 차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청약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